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쌀과 관련된 최신 뉴스가 있어서 오늘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쌀 소비량이 급격하게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한 40만 톤 정도의 쌀을 의무적으로 WTO 협정에 의해서 수입해야 했는데 재협상의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하는 최신 뉴스가 있어서 이 소식 함께 전하겠습니다. 오늘 장경호 박사님 함께 하고 계신데요. 박사님, 먼저 가능성이 열리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바로 이웃 나라인 일본도 똑같이 이제 매년 한 70만 톤에 조금 못 미치는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것 역시 우리와 똑같은 그 WTO 협정에 따라서 해 오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일본이 올해 2025년 들어서 이 쌀의 수입 쌀의 물량이 좀 많다. 그래서 이것을 좀 줄일 수 없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협상 상대국이라 그러죠. 주요 협상 상대국인 몇몇 나라한테 의사 타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우리로 치면 이제 농식품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했고 기자회견에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협상이 재개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의사 표명을 하면서 1차적으로 한번 주요 상대국과 이야기를 나눠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최근에 국내에 알려졌습니다. 네, 일본의 농림수산대신이라고 한 사람이 일본 의회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2월 7일 각각 2월 12일에 이런 WTO 쌀과 관련된 재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농림수산대신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농식품부 장관에 해당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되게 예민한 문제일 테고, 우리 농업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현재도 마찬가지고, 매년 40만 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쌀 소비량의 한 10%가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이 큰 그런 물량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재협상이나 다른 방법이 없겠냐 요구했지만 그동안은 정부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일본의 이번 그 최신 뉴스에 의해서 우리도 좀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 전체 소비량의 한 11% 혹은 12% 정도가 되는 물량이 이제 한 40만 톤, 정확하게는 이제 40만 8천 톤이죠. 이 물량을 매년 의무적으로 이제 꼬박꼬박 수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WTO 협정에 따라서 원래는 국내 소비량의 8%까지를 의무적으로 이제 수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국내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과거 기준으로 하면 8%이지만 지금 국내 쌀 소비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하면 한 11% 내지 12%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국내의 그 쌀도 가끔씩 이제 공급 과잉이 일어나면서 쌀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상황들이 최근 몇 년간 반복되고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40만 8천 톤이라고 하는 쌀이 상대적으로 좀 과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과거부터 꾸준히 있어 왔고 동일한 상황이 이제 이웃 나라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과거 기준으로 하면 한 7.2%인데 이것이 이제 똑같이 일본도 쌀 소비량이 줄어서 지금 기준으로 하면 10%가 넘는 물량, 한 70만 톤에 조금 못 미치는 물량이 의무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일본 역시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해서 쌀 가격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 입장에서는 의무 수입 물량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일본 측에서 이 재협상을 요구한 근거로 내세운 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알려지고 있는데,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본도 쌀 소비량이 상당히 감소했고, 또 이제 그 남는 쌀을 재고를 관리하는 비용이, 재정 비용이 너무
증가하였다. 이 두 가지 근거로서 재협상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근거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라고 보면 맞겠죠? 네, 똑같습니다. 일본은 이제 WTO 가입을 할 때 선진국에 이제 적용을 받아서 8%까지 의무적으로 수입을 하게 돼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을 받아서 초기 10년간은 4%,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로 4% 이렇게 더해서 총 지금 현재 8%를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8%의 기준이 되는 것이 그때의 쌀 소비량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WTO 협정에 따라서 과거 언제냐 하면 1986년부터 1988년, 지금으로 치면 약 40년이 조금 못 되는 정도 해의 쌀 소비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기준연도로 해서 8%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도 쌀 소비량이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면서 실제로는 8%가 아니라 10%가 넘어가는, 우리나라로는 한 11%, 12%까지 되면서 실질적으로 과도한 쌀 물량이 의무적으로 수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서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WTO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경하거나 깰 수 없는 것처럼 진짜 굳건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2025년 올해 1월 새해 벽두부터 일본에서 이 재협상을 시도를 타진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금 우리 농업계에도 새로운 가능성이 이야기되는 건데 궁금한 거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절대 불가로 보여졌던 WTO에서 재협상의 가능성을 일본이 먼저 타진했다고 하는 것은 대외 환경의 어떤 변화를 일본이 감지했기 때문인가요? 아마 이제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2기 트럼프 행정부이고, 그 전에 이미 그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미국 경제의 보호,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WTO가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자유무역과 국제무역에 대한 규범들을 조금 무시하는 행태들을 보여왔었고, 그때 이후로 세계무역기구 WTO의 어떤 그 기능이나 위상이 굉장히 이제 약화되었는데, 그 위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와서도 이미 세계 무역에서 자유무역의 기조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퇴색되거나 거의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고, 그 자리에는 미국이나 중국 이런 나라들이 각자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하게 보호무역 조치들을 취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이제 자국 이익 우선이나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WTO의 규범에 모두 다 위배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뭐 제재라든가 혹은 어떤 보완 조치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봐왔던 개방 시대, 자유무역의 시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와서는 다시는 이제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파괴가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자국의 이익을 따져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존의 WTO 협정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면 뭐 재협상을 하거나 혹은 수정을 하거나 혹은 이제 보완을 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국제 무역이나 어떤 통상 질서의 여건이 그렇게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트럼프 2기 집권과 동시에 일본 측이 발빠르게 쌀 의무 수입 그 WTO 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지금 타진을 시작했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은 기존 사례를 한번 검토했더니 인도나 칠레 같은 경우 이런 재협상이 있었는데 상대국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드시 수반되더라 하면서 정부 측에서는 되게 좀 조심스러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그러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좀 현명하다고 생각이 좀 되십니까? 일단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일본이 현재 재협상 혹은 협상에 돌입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전 단계로서 협상이 가능한지 혹은 상대방이 이 협상을 열었을 때 상대방이 거기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그런 이제 의사를 타진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의견 교환 정도를 지난 1월 달에 한번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아마도 조만간은 일본은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상대방 국가의 의사를 조금 더 타진을 해보고 그리고 필요하고 혹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처럼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통상 질서가 대세인 시대에서는 어떤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국제 규범이나 룰보다는 냉정하게 말하면 각 국가의 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무역 협상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떤 된다 안 된다 혹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그렇게 사실 없는 상황이죠. 주변 상황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쌀 문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요 상대국이 바로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입니다. 세계 무역 질서를 주도하고 있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G2라고 불리는 초강대국들이 우리 협상의 주요 상대국이고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국제무역 규범이라든지 혹은 협정문이라든지 이런 원론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에 따른 해석보다는 상대방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입장을 어느 정도 관철시킬 수 있는지 주어진 상황과 역량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아마 우리 정부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 박사님께서는 지난 우리 방송에서 이제 개방농정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안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정부와 그 정치권 그리고 농업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방안을 헤쳐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박사님 어떻게 이 기회를 우리가 포착하고 어떻게 좀 헤쳐 나가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쉽게 결론 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협상 자체가 열릴지 또 협상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우리나라가 원하는 것처럼 의무살 수입 물량들을 줄이면서 동시에 어떤 다른 반대 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다른 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쌀 수입 물량만 줄일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런 성과들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 간의 상대방과의 어떤 그 국력 혹은 힘 이런 것들이 냉정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제 통상 질서이고 앞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염두에 두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다만 아예 이제 그 쌀 수입 물량 줄이는 문제는 일고에 생각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이 과거의 우리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고 또 그걸 위해 가지고 뭔가 아주 정교하고 국가의 뛰어난 협상 역량과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단언하기보다는 정부와 민간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각각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조금은 현명하고 그리고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인내심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네, 트럼프 2기 집권 출범과 동시에 일본 정부가 발빠르게 WTO 쌀 재협상을 타진했다라고 하는 최신 뉴스를 먼저 전해드리면서요. 저희도 이 사안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것이 좋을지, 전개가 되는지 소식 그때그때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